기온 상승이 멈추는 일은 없어요.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수천 년까지도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저희는 되돌릴 수 없는 수.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고진석이라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원 대학교 UST에서도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뜨겁다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들은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과학계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핵과 원자력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박사님들 또 모셨습니다. 저는 이송교입니다. 핵물리학, 그중에서도 고에너지 실험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송미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추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런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가 그린 에너지가 될 수 있는가, 요거에 관련해서 OX 퀴즈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OX 퀴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자력은 국제적으로 그린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하나, 둘, 셋. 호 박사님 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백에서는 원자력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CF100도 하나의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급격한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해서 원자력으로 많은 나라들이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적으로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그린 에너지 자체가 어떤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린 에너지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기술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여기는 모두 X를 들으셨군요. 그린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의 확산은 기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게 기술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 기술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핵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우리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화석 핵융합과 핵분열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석 연료라고 하면은 이게 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뭐 다른 분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이제 완전 대체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교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대체할 수 있다 보다도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라는 약간 바람을 섞어서 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화석 연료의 활용이 우리 지구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정한 1.5도가 이미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게 자명한데 빨리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린 에너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에너지인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에너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발생되는 그 순간만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연료를 추출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모든 전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가 없어야 그린 에너지라고 하네요. 정말로 까다로운 조건인 것 같아요. 핵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SMR에 대해서 이것도 그린 에너지로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지 송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SMR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굉장히 이제 원자로 규모를 줄이고 모듈화하고 다양한 노형의 어떤 원자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가 대형 원자로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출력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인 방식으로 냉각을 하는 것들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탄소 측면에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적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초부터 원자력 발전은 그린 에너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조건에 부합한다. 네, 그렇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실제 화석 연료 대비 원자력 발전이 배출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숫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발전소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연료를 모으는 과정, 그리고 후처리 이 과정을 모두 종합을 했을 때 화력 발전이 100의 탄소를 배출한다 하면은 원자력 발전은 1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지 이외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된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이 탄소도 적게 배출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핵융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핵융합도 과연 그린 에너지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또 역시 그린 에너지에 가까운 핵융합 에너지가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게 멈출까요? 아니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걸까요? 우리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계속 지금 탄소 배출 하는데 이 탄소가 배출되면 이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온실가스의 형태로 우리 대기를 이제 감싸게 되죠. 그래서 지구를 이제 이불처럼 덮으니까 사실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열은 이제 대부분 우리 해양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당장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제 탄소 중립 완성! 그래서 이제 탄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기온 상승이 멈추는 일은 없어요. 워낙 이미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있고 또 해양에 이제 어마어마한 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지구는 이제 거대한 하나의 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기온 상승이 멈추는 게 한 10년에서 30년까지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제 워낙 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100년,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도 이제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온도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 데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술 발전을 이뤄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미 탄소를 많은 양을 배출해서 공기 중에 뿜어놨습니다. 이게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과거의 평균 기온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배출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미 우리가 배출한 것도 회수할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 분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 송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원자력은 이미 우리가 탄소 배출이 매우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력 발전에 있어서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게 대략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10%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배치를 늘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기존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던 탄소 배출분을 줄여준다면 그 자체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원자력 발전을 더 안전하고 고도화시키는 것이 즉 그린 에너지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박사님께서는요? 송 교수님은 어떤 원자력의 원리를 개발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걸 실증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확실한 그린 에너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SMR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게 제가 그린 에너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 중립이나 그린 에너지로 가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제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건 결국엔 화학 반응을 우리가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오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힘인 핵력을 드디어 인류가 이제 다뤄서 에너지를 얻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기초과학 쪽에 이제 종사를 하는 분들을 멀리서 보면은 저 실생활에 상관없는 그냥 호기심을 쫓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연구로부터 우리가 이제 핵분열이나 핵융합의 원리를 알게 된 거고 그게 또 이제 그린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과학 분야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연구가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 궁극적인 길이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있는 이런 시대의 연구자로서
어떤 개인적인 사명이라든지 마음가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기후 변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걸 막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AI 개발이나 산업적인 발달 모두 더 많은 전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각 에너지원별로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 각 에너지들 중에서 이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 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에너지 체계를 남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명은 원자력이 지구를 구하는 에너지다라는 제 생각을 꼭 지켜가면서 어떤 인류의 복지나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저희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원자력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대중들의 수용성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자로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는 게 연구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 지구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이 일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지와 관심이 없으면 이게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핵이 무엇인지 뭐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린 에너지라는 거 정말 만드는 게 실천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 그린 에너지에 가깝게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맑은 하늘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